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벨로스터 N 준비했습니다. 벨로스터 N,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고성능 브랜드 N 내 처음 선보인 모델인데요. 해외에서는 i30 N이 먼저 선보여서 시차를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현대자동차 N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어떤 그 재미있는 브랜드, 재미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해외에서 WRC 등의 어떤 그 모터스포츠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던 바도 있고요. 어떤 그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갈고 닦은 노하우, 기술을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소비자들을 향해서 펼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고성능 브랜드 N의 느낌을 벨로스터 N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입니다. 네, 벨로스터 N 운전석입니다. 시동을 먼저 켜볼까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처음에 시동 걸 때 살짝 당황했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서. 이 차 수동 변속기죠. 클러치 페달을 눌러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조향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야, 딱 2회전 조금 더 합니다. 대단한데요. 이 정도 타이트한 조향비, 역시 고성능 차다라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2.1회전 정도 하는 조향비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데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휙휙 돌아가는 조향이 아니고요. 이 차 RMDPS죠. 4개 모터를 장착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티어링 휠과 다르게 스티어링 휠 왼쪽 오른쪽에 아주 큼지막한 버튼이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N 모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N 모드가 되는 거죠. 일종의 서킷 모드 혹은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N 모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런치 컨트롤도 이 N 모드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N 모드에서 즐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엔진을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상태로 레브 매칭 시스템,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변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보통 수동 변속기 운전을 할 때 힐앤토 테크닉이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눌러주면서 RPM을 맞춰서 변속을 해주는 그런 테크닉인데요. 바로 부드러운 변속,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변속을 이어가기 위한 테크닉인데, 이 차에서는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테크닉을 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알아서 레브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부드러운 변속을 구현해 줍니다. ELSD가 들어와 있죠. 배기 사운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타이어를 통해서는 랩타임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제로백 테스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G포스의 변화를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게 마련을 했습니다. 터보 작동, 그동안 내가 운전을 하면서 터보를 작동했던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터보, 토크 이런 부분들, 차의 토크와 출력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돌출형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 제가 늘 단도직입에서 주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 벨로스터 N에도 돌출형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 좀 안전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요. 여러가지 기능 버튼들, 공조,
그리고 USB 억스 단자, 그리고 충전용 USB 12V 전원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N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수동 변속기, 수동 변속 레버 손에 아주 딱 들어오고요. 변속감 딱딱 들어가는, 맞물려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주 좋네요. 자, 후진은 이렇게 끌어올린 뒤에 집어넣으면 후진이 됩니다. 자, 겨울철에 제일 반가운 게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이죠.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은 4.2인치 TFT LCD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랩타임, 지포스, 게이지, 평균 연비 6.6리터, 6.6km 나왔네요. 이따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N 모드 버튼 위에 레브 매칭 버튼이 따로 있죠. 레브 매칭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패키지가 중요한데요.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 이 차의 어떤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75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을 하면 엔진 출력이 275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적용하지 않을 때는 250마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피렐리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N코너 카빙 디퍼렌셜, 능동 가변 배기 시스템, N 전용 고성능 브레이크, 그리고 N 로고 브레이크 캘리퍼 등이 적용이 되죠. 이왕 벨로스터 N을 탄다고 하면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빼면 벨로스터 N을 선택하는 의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격, 퍼포먼스 패키지 196만원입니다. 거의 200만원은 더 줘야지 이 차를 제대로 타겠다 싶군요. 자, 디자인을 보면 역시 N로고가 적용된 유광 블랙 메쉬 그릴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레드 프런트 스플린터가 있고요. 외장형 에어 커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평 범퍼, 캐릭터 라인, 리플렉터, 2단 리어 스포일러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들어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제가 앉았던 그대로 시트를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이러면 좀 더 정확하게 뒷좌석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운전석 뒤쪽으로 뒷도어는 없습니다. 2열 도어는 오른쪽 편에만 있고요. 왼쪽으로는 그냥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면 마치 투도어 쿠페처럼 보이죠. 저쪽에서 보면 포도어 쿠페처럼 보이는 좌우 비대칭 차체가 되겠습니다. 4인승으로 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좌석이 없는 거죠. 오히려 뒷좌석 가운데 좌석이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이 차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5명 태우려고 하면 서로 짜증내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손가락 2마디 정도 센터 터널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올라와 있는데 또 넓네요. 센터 터널이 넓은데 굳이 의미가 없는 게 뒷좌석 가운데 좌석은 없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공간에 어떤 그 불편함을 끼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똑바로 앉으면 앞으로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딱 끼게 공간이 남고요. 머리는 아주 다을락말락합니다. 거의 쿠페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앞부분에서 뒤로 가면서 지붕이 점점 낮아지죠. 지붕이 내리 누르는 압박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왼쪽으로 암레스트 적용되어 있고요. 차창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쪽 조수석 오른쪽 차창은 내릴 수가 있고요. JBL 오디오 시스템 왼쪽 도어 트림에 들어와 있고 뒷좌석을 위한 이렇다 할 편의 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원구도 없고요. USB도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전부겠습니다. 어차피 이 차 사람을 많이 태우는 그런 차가 아니죠. 고성능을 즐기는 주로 혼자 타거나 많아야 둘이 타는 정도의 차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뒷좌석의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좌석이다 라는 거죠. 아주 짧은 거리 잠깐 움직일 때 뒷좌석 정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장거리 멀리 갈 때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하고 무료하고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동 변속기죠.
오랜만에 만나는 수동 변속기여서 덜컹덜컹합니다. 이거 적응이 되겠죠? 과속 방지 턱을 넘는데 제법 강한 그 반응입니다. 서스펜션이 강하게 충격을 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자, 서스펜션까지 이제 주행 모드에 맞춰서 서스펜션까지 연동을 하는 거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강하게, 에코 모드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반응이 바뀌는 겁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은 250마력이 기본이고요.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275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차는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275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입니다. 최대 토크는 36.0kgm고요. 특히 최대 토크는 일단 1450rpm에서부터 작동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최대 토크 구간에 접어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움직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길인데요, 그 노면을 그대로 읽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짧은 구간에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쭉 속도를 올리면서 자이로의 인터체인지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죠. 휠베이스도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코너에서는 약간 불안전한 느낌이 증폭되는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노면, 코너링 중에 노면이 좋지 않은 부분에서는 텅텅 튀는 느낌도 살짝 있고요. 강한 서스펜션과 짧은 차체의 길이 등이 빚어내는 그런 코너링 특성이 될 텐데요. 코너링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체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체가 길고 휠베이스가 길면 좀 더 코너링에서 좀 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차체의 구조상 체격이 그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격은 아닌 듯 합니다. 게다가 서스펜션이 좀 강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거친 노면에서는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다 운전자의 기호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에서 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포츠 플러스까지는 좀 세고 스포츠 정도면 좋겠다. 리브 매칭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주 고 RPM에서 변속할 때 부드럽게 변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기 사운드는 스포츠 플러스가 아무래도 좀 다이나믹 하겠죠. 좀 속도를 올려봅니다. 야, 시프트 다운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쭉 속도를 끌어올린 뒤에 다시 좀 더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시프트 다운을 할 때 덜컹이는 느낌이 없는 거죠. 리브 매칭 시스템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요, 시프트 업보다는 시프트 다운 할 때 훨씬 더 그 효과를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수동 변속기를 할 때 더블 클러치, 힐앤토, 더블 클러치 이런 테크닉들 구사를 하죠. RPM을 매치시켜서 변속을 하는 건데요, 시프트 업을 할 때나 시프트 다운을 할 때 RPM을 가속 페달을 한 번 더 쳐줘서 RPM이 맞는 구간에서 클러치를 놓고 변속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드라이빙 테크닉, 운전 기술을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커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굳이 그런 그 복잡하고 현란한 고난도의 테크닉을 구사할 필요 없이 차가 스스로 알아서 리브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부드럽지만 확실한 강한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변속을 구현하는 겁니다. RPM을 좀 강하게 지금 구사해 보는데요, 팝콘 소리가 따다다닥 튀어나네요. 쭉
쭉 가속 페달을 밟은 뒤에 엑셀 오프를 하면 톡톡톡 튀는 배기 사운드가 들립니다. 팝콘 튀기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글쎄 팝콘 튀길 때 저런 소리가 나나요? 아, 제동의 느낌도 상당히 좋네요. 쭉 속도를 끌고 올라가다가 제동을 딱 거는데 속도가 정확하게 딱 제어되는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춰 보는데요, 6단에서 RPM이 2000을 넘기네요. 시속 100인데 약 2000 RPM 정도, 2100 RPM 정도 커버를 하는데요, 아주 제법 빠른 속도까지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서도 체감 속도는 좀 더 낮다라는 얘기죠. 전륜구동 기반의 고성능 해치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디자인에서부터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스포츠카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즐길만한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동 변속의 즐거움, 오랜만에 만나보는 부분인데요. 자, 2단에 넣는데요, 자, 2단 100을 딱 맞추네요. 자, 변속 한번 하면 시속 100에 바로 가서 닿을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차입니다. 글쎄요, 억지로 시끄러울 필요는 없지만 조용할 필요는 없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요, 역시 2.0 GDI 엔진의 터보를 울려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차인데요, 노면의 잡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그 엔진 사운드에 묻혀버려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바람 소리 역시 그런데요, RPM을 조금 더 살짝 높게 사용을 하면 바람 소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엔진 사운드 하나로 이런저런 잡소리들을 다 눌러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고성능 차를 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엔진 사운드가 자잘한 이런저런 잡소리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덮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엔진 사운드 하나로 어떤 그 소리에서 얻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속도를 빠르게 끌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극한적인 속도까지 올라오는데요, 이런 속도에서나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릴까 말까 하고요, 엔진 소리가 시종일관 실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35, 35R19 사이즈의 초광폭 타이어죠. 피렐리 P0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아주 강한 구동력을 노면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초광폭 타이어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처음 움직일 주차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완전히 핸들을 꺾고 움직일 때는 더덕더덕 관절 꺾이는 소리가 나죠. 그 구동력과 타이어의 접지력 사이의 어떤 부조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엔진에서의 큰 구동력, 그리고 초광폭 타이어의 아주 큰 마찰력 때문에 좌우바퀴 회전 차이까지 같이 겹쳐서요, 어떤 그 힘의 전달이 부드럽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좋아지지요. 그리고 이 차는 전자제어식 디퍼런셜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좌우바퀴의 회전 차이를 어느 정도 흡수를 잘 하면서 부드러운 코너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쾌한 달리기 성능 아주 마음에 듭니다. 조향은 이제 스티어링 휠은
4개의 모터를 장착한 RMDPS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죠. 좀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조향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좁은 차선에서 잠깐 조향을 흔들어 보는데요, 거의 즉각적인 조향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수동 변속기의 어떤 그 수동 변속을 하는 재미, 맛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너무 이제 자동 변속기 보급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동 변속기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이 수동 변속기를 만나 보는데요, 수동 변속의 맛이 역시 새롭습니다. 역시 클러치와 가속 페달 그리고 이 변속 레버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달려나가는 느낌은 역시 자동 변속기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언덕길에서 차가 밀리지 않을까, 시동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함 또 있을 때, 그런 그 묘미도,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도 있을 테고요. 그조차도 또한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싶고요. 현대자동차는 2018년 6월에 이 차를 출시를 했는데요, 기자들에게는 이 차를 시승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섭섭했고 뭐 좀 화도 나기도 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현대자동차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 게요, 어떤 이 차의 소비자들 또 이제 마니아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걸러진 어떤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메이커와 소비자 혹은 동호회 동호인들, 마니아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몇 차례 서킷에서 서킷 행사도 가졌고, 뭐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몇 차례의 행사를 통해서 동호인들과 아주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뭐 미디어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좀 섭섭한 면은 없잖아 있지만, 그 또한 이런 아주 특별한 컬러를 가진, 강한 개성을 가진 차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좀 일찍 줬으면 좀 더 고마웠을 텐데 말이죠. 자, 이제 한국형 고성능 해치백, 이제 한국에서도 제대로 만든 고성능 해치백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뭐 한국 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 해봐야 뭐 현대자동차가 대표 선수니까요. 현대자동차의 라인업을 본다면 너무 이제 대중적인 차 중심이라는 게 한계라면 한계였었죠. 특히 스포츠카 그리고 컨버터블이 없다는 한계를 보여왔는데요. 이제 N 브랜드가 선보이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좀 만회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성능 브랜드, 그러니까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갈증, 목마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 하나, 이제 컨버터블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현대자동차 개발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몇 차례 컨버터블에 대한 개발 시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독자 개발보다 해외에 이제 해외에 있는 컨버터블 하드탑, 소프트탑 메이커들과 이제 접촉을 해서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번번이 좌절되고 무산되고 했다고 하는데요. 고성능 브랜드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뒤에는 다시 이제 컨버터블에 눈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도 현대자동차의 배지를 단 컨버터블의 등장도 이제 기대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속도를 좀 더 끌어올려도 잘 돌아나가네요. 야, 뒤가 밀리지 않을까? 너무 오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밀어붙여 봤는데 잘 버텨줍니다. 앞바퀴 굴림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그런 고속 코너링 성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퍼포먼스 유감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주행의 느낌이 좀 더 특이했는데요. 그렇게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듯
합니다. 약간의 어떤 그 진동, 노면의 충격, 진동 이런 부분들, 차체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 전혀 없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차체의 구조죠. 짧고, 차체의 길이가 짧고 휠 베이스가 짧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작은 차체로도 그런 고속주행을 수행해냈다라는 점이 오히려 칭찬받을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했고요. 체감 속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시종 일관 차체의 실내를 지배하는 어떤 엔진 사운드는 이런저런 잡소리를 오히려 눌러버려서 아주 좋은 소음 대책, 잡음 대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 맛에 고성능 차를 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맛을 전해주고요. 특히나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수동 변속기의 맛, 수동 변속기의 재미, 변속의 재미, 이런 부분은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희 첫 차가 프라이드였거든요. 프라이드 수동 변속기였는데 그 옛날에 탔던 프라이드를 생각나게 하는 차입니다. 수동 변속, 작은 차체, 아주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 하지만 분명한 건 수동 변속기가 이렇게 어쩌다 한번 만날 때 재미있다, 그러니까 이 맛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늘 또 수동 변속기를 탄다고 하면 교통체증 구간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게 사실이죠. 특히나 왼발의 어떤 그 교통 구간을 아주 늘상적으로 지나는 운전자라고 한다면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다 보면 왼발의 어떤 그 질환을, 트러블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에 대한 그 평가는 역시 재미있지만 이게 어떤 어쩌다 먹는 외식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지, 그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식이 될 경우에는 또한 그 좀 물리는 혹은 귀찮은 혹은 불편한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는 운전자라고 한다면 이 차를 탈 자격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손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무심코 이제 버릇처럼 이런 틈새를 한번 체크를 해 보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가서 손가락이 쑥 들어갈 만큼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의 단면도 거칠게 만져집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 마무리 제법 잘 했었는데 말이죠. 이 차에서 다른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요? 아무리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붕 틈새의 마무리가 현대차답지 않습니다. 너무 허술합니다. 어떤 그 새로운 브랜드, N 브랜드를 처음 만들면서 여러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성능, 디자인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낸 뒤에 쌓아놓은 성능, 디자인이 좀 더 빛을 발하는 거겠죠. 성능과 디자인, 다른 부분에 신경 쓰느라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사상 누각과 다를 바 없겠죠. 뒷부분 시야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쿠페 라인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뒤로 숙여지는 그런 라인이죠. 게다가 C필러가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측후방 시야를 확인할 때 C필러가 상당히 가립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차의 어떤 디자인 특성상, 구조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불편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자, 런치 컨트롤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컨트롤,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아주 강한 힘을 끌어모아서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포르쉐 같은 고성능 브랜드에서 먼저 도입했던 그런 기능들이죠. N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드라이빙 모드 N 모드 버튼을 누르고 이제 N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상태에서 ESC 스포트 상태라 해야 되겠죠. 클러치를 밟고 기어 1단을 넣습니다. 그리고 RPM을 끝까지 꾹 밟습니다. 그러면 3800에 이제 고정이 되죠.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발진 가속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정지 상태에서 가장
강한 구동력을 끌어모아서 빠르게 속도를 올리면서 출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측기를 작동을 시켰고요. 자, 런치 컨트롤을 작동을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노면을 박차고 가는 느낌이 바로 들어옵니다. 뭐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시속 100km를 주파를 하네요. 네, 여기 파주 헤이리 마을입니다. 여기 출발해서 서울 교대역으로 돌아가면서 연비 체크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를 에코로 맞추고요. 자, 트립 B를 초기화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예. 선택한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군요. 자, 출발합니다. 차분하게 RPM을 약 2000 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운전을 할 때는 힘찬 주행보다 힘없게 설렁설렁 핫바디처럼 운전하는 게 중요하죠.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10.5가 됩니다. 주행 과정은 전체는 이 비디오 V박스에 주행 기록, 주행 데이터를 모두 받아서 나중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주로 시간, 거리, 시속 정도가 이 안에 실시간으로 수집되게 됩니다. 계기판에 보면 시프트업 할 때 표시를 해주죠. 시프트업 4단일 때 5단으로 넘어가라 혹은 내려라 라는 그 변속 시점을 표시해줘서 효율적으로 이 차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5단으로 이제 시프트업 해라 라는 얘기죠. 대개 이제 2000rpm 정도에서 표시가 되네요.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굳이 수동 변속기에서 크루즈 컨트롤 쓰기가 썩 마땅치는 않죠. 그래도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제법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한속도 90에 맞췄습니다. 자, 시속 90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시속 90을 이용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RPM 약 2000 정도를 꾸준히 마크하고 있습니다. 시속 90에서 RPM 2000 조금 높은 감이 있죠. 대개 100이랑 2.0 엔진을 단 차들이 시속 100을 유지할 때 낮으면 1500, 160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000을 유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좀 높다 싶은 경우에 20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가 그렇습니다. 시속 90에서 2000을 유지한다 그러면 시속 100에서는 2000 한 2, 300 정도 가겠죠. 그만큼 고성능, 고회전에 포커싱된 엔진이다, 그런 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고성능 차다 보니까 연비, 승차감에 포커싱 하기보다는 좀 더 고성능을 즐길 수 있게 엔진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런 부분에서도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자유로를 쭉 타고 왔고요. 출발해서 지금 24분 지났습니다. 평균 연비 15.7 기록하고 있고요. 10.5가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인데 5km 이상, 5km 가까이 연비가 더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쭉 이제 정속주행, 교통 지체 없이 쭉 정속주행 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고요. 지금 행주대교를 앞두고 체증이 긴 차량 행렬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체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제 이수교차로 출구로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연비 1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연비죠. 50.9km 달려오는 동안 연비 15.8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동변속기 특유의 어떤 그 경제성, 우수한 효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고성능을 추구하는 모델이지만 역시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수동변속기 특유의 그런 효율성이 살아나서 아주 경제적으로 이 차를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유수교차로 빠져나오는 사이에 연비가 15.4까지 뒷걸음질 쳤고 앞으로도 차들이 많이 막혔네요. 차들도 많고 고가차도 오르막에 정체를 만났습니다. 남은 약 4km 정도 거리가 남았는데요. 4km 정도 달리면서 어느 정도나 연비를 까먹을지요. 수동변속기를 운전하는 게 상당히 신경 쓰이죠. 이런 정체 구간에서, 또한 언덕길에서 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도 자동차 마니아라고 한다면 수동변속기 정도는 운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수동변속기가 점점 접하기 힘든 희귀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운전의 기본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 가서 운전을 할 때에는 수동변속기를 만날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할 때, 유럽 지역이나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기본이 수동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수동변속기에서 시작을 하고 또 자동변속기를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비싸지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좀 더 싸게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동변속기를 운전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면허 딸 때 특히 수동변속기로 면허를 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 수동변속기에 대한 운전 감각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수동변속기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승용차 시장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이 아니라 100% 가까이 자동변속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변속기를 운전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좀 더 운전하는 재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 수동변속기를 다루는 감각 유지할 수 있으면, 수동변속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이제 능력이라면 능력이니까 말이죠. 자, 오늘도 벨로스터 N을 시승을 하면서 하루를 다 보냈네요. 이제 연비 테스트의 막바지, 교대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가다가 서겠죠. 네, 이제 교대역 마지막 목적지 교대역 사거리에 도착을 했고요. 네, 교대역 내거리 신호에 걸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고요. 연비 14.4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0.5에 비하면 3.9km가 좋은 기록인 거죠. 고성능 모델이지만 아주 차분하게 얌전하게 운전을 하면 이렇게 좋은 연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연비 좋게 하려고 이 차를 얌전하게 탄다? 그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고성능 차로 연비 운전을 하는 게 좀 그 모순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음 먹고 연비 운전을 하면 이 정도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고성능 해치백 벨로스터 N 시승을 했습니다. 저속에서부터 고속에 이르기까지 아주 꽉 찬 힘, 꽉 찬 성능을 유감없이 이제 만날 수 있었고요. 그 275마력의 힘을 잘 조율해내는 6단 수동 변속기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조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형 고성능의 어떤 면모를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911만원서부터 시작하는 가격인데요. 풀옵션을 하면 3,355만원, 약
3,400만 원 정도에서 이 차를 풀옵션 차를 만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주 개성이 톡톡 튀는 디자인 그리고 꽉 찬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 차를 타는 즐거움의 정도가 상당히 최대치로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로스터 N과의 만남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